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인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영상을 안 올려드렸죠. 특히 뭐 딱히 관심 종목을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들도 없어서, 딱히 영상은 올리진 않았고, 이번 주에는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눌림을 준다면 매매해볼 만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5가지 한국 수출 포장, 핑거, 태평양 물산, 아이크래프트, 웅진 이렇게 좀 눌림 준다면 매매해볼 만한 관심 종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일진전기 차트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좀 안 볼 수가 없겠죠. 지수부터 좀 보면,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 엄청나게 반등을 해줘서 다우도 지금 이 고점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여기 구간에 좀 이전 고점대 라인을 좀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돌파해 준다. 그러면 다시 고점대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해 주는 모습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V자로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느 눌림을 주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추세 돌파해줬죠. 이 고점 추세 마찬가지로 지금 이 추세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 고점대, 이 앞전 고점대 라인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돌파한다면 이 고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갈지, 아니면 상승 하락 다시 하락 상승 하락으로 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추세 돌파했고, 다 지금 비슷한 위치에 있죠. 다 이전 고점대를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다시 돌파해 주면서 이전 고점대까지 갱신을 하러 가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선물 흐름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죠. 선물 흐름은 이미 나스닥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해서 또 위에서 이전 고점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 선물은 지금 이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S&P 500도 지금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죠. 그럼 S&P 500은 지금 이 구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지수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차트 그 추세 중에 하나가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큰 추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 추세를 최근까지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분께서 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를 보시면 강하게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앞에서 지지 나왔던 구간인데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돌파해 줘야겠죠.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장기 이평을 다시 회복해 주는지, 장기 이평 회복하면서 구름대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코스피도 지금 이 큰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좋겠죠.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가면 정말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이죠. 2차전지 위주로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큰 추세를 고점대까지도 돌파를 하러 가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코스닥도 지금 이전에 지지받던 구간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지받았었고 저항, 지금은 또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뚫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90포인트 정도 이 구간에 좀 뚫리면 안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아래 꼬리로 또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눌림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내려오면서 이 하방 이탈을 한다. 그러면 안 좋은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주요 저점 추세는 이 추세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내려와도 이 구간까지는 좀 75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약상승을 해줬죠. 다우도 0.1%, 나스닥도 뭐 0.08%, 약간 보합권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보합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주목해볼 이슈는 일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썼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뭐 교전 중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주말간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죠. 행정 전산망 장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점이, 약간 이런 정부기관 아니면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데이터 센터 오류났을 때
다른 약간 IT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IT나 약간 서비스,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 알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내일 혹시 약간 거래량 수반에서 튀는 모습이 나오진 않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종목이라기보단 눌림을 준다면 좀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한국 수출 포장부터 좀 보면 말 그대로 약간 수출 포장, 포장재 쪽 종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용기 포장 코스피 시총은 1200 정도, 1200억 정도 되고 대주주가 그래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뭐 골판지 뭐 이런 거 상자, 부속품, 지함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재무가 굉장히 괜찮죠. 매출 영업이 꾸준하고 단기 수익 꾸준하고 부채 낮고 유보율 괜찮고 지금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우상향하고 지수가 박살이 났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밀린 종목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평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점 추세를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죠. 이런 우상향 박스권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최근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이평 깨고 이렇게 막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이평 정배열을 지켜주고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는데 보시면 금요일 날 좀 괜찮은 이슈가 있어서 들어올린 모습인데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해서 봤는데 딱히 그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큰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이런 올해 3월 고점 이후부터 하락하는 박스권이 있었는데 하락하는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럼 간단합니다. 눌림 준다면 장기 입형 근처나 한 요 정도 가격대 이전 지지 저항 겹치는 가격대 내려온다면 눌림 나올 때 좀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을 좀 줄 것 같죠. 내려왔다 간다면 이런 식으로 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바닥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2,600원대를 지켜주면서 이 구간도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으로 보이죠.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가격대였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단기 고점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줬으니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몸통 중간 시가 분할로 진입해 볼 수 있겠죠. 눌림을 준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눌릴 거 아니면 손절 라인 잡고 눌림을 주지 않는다면 손절 잡고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월봉으로도 괜찮은 양봉, 주봉으로도 앞전에 약간 이 박스권을 다 먹어버리는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 터진 양봉. 그러면 눌림을 주더라도 좀 추세가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분할로 접근하겠다. 그럼 장기 입형 그리고 이전 지지저항 겹치는 가격대 3,08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눌림을 기다리시겠다면 안 눌리고 갈 수도 있지만 눌림 준다면 이런 식의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수출 포장은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핑거. 핑거는 등락률 상위 종목에서 찾았는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좀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죠. 26%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핑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토큰 보시면 중국 주가 뭐 STO 협력, 토큰 증권 발행 이런 좀 재료가 괜찮은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IT 쪽이고 시총은 1000억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좀 괜찮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금융 플랫폼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죠. 오픈 뭐 API, 회의, 결제. 재무는 보시면 뭐 나쁘지도 않고 뭐 나쁘진 않죠. 뭐 매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 수익이 엄청 크진 않지만 회사가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이진 않죠. 부채도 오히려 줄어들었고 유보율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차트를 보면 2021년도 상장을 했는데 약간 상장 이후에 쭉 그냥 우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우하락을 했죠. 우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내려오는 와중에 계속해서 군데군데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하락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는 들어올리는 공략형 매집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걸 공략형 매집은 이렇게 비싸게 좀 사는 매집인데 일단 바닥권에서 올리면서 매집이 한번 들어왔었고 이 종목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10월달,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달쯤에 이 구간의 바닥을 찍고 이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 구간을 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 위치 이 장대 양봉 분할로 매매하면 되겠죠. 몸통 중간에서 좀 아래 본다면 224일선이 될 거고, 시가 본다 111선. 그렇기 때문에 눌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가거나 좀 더 내려온다면 111선 근처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을 분할로 한다 1차, 2차 정도.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지면 다시 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까지 분할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이 있어 보이고, 1차 현재 구간에서 한 이 정도 1차 내려온다면 2차 이런 식으로 받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핀 거 이런 하락 추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락 벌써 올해 2월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을 주더라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핀거도 여러분들이 눌림을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좀 더 내려온다면 112선 근처, 그래서 224일선, 112일선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주면 그때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핀거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큰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괜찮은 움직임 나온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뭐 재무 뭐 기업 분석 보면 코스피 섬유의복 시총 1,300억, 대주주 지분 괜찮죠? 30% 이상 가지고 있고, 보시면 뭐 쌀가루, 의류, 부동산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를 보면 이 코로나 때 좀 안 좋았는데 21년, 22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분기도 이 올해도 흑자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뭐 재무는 좀 안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코로나 때 적자가 나긴 했지만 좀 그렇게 당장 위험해 보이는 종목이라 보이진 않고, 차트 크게 보면 이 2015년도 고점 이후에 엄청나게 바닥으로 내려왔고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 수반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닥을 한번 찍고 올렸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지지를 하면서 다시 튀었었죠. 다시 튀고 내려왔길래 이 정도 가격대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보시면 이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 저점 추세, 박스권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죠. 이 추세를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한 이슈로 들어 올렸는데,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평양 물산도 무슨 이슈가 있어서 올랐나 좀 살펴보긴 했는데, 어 지금 딱히 뭐 그냥 뭐 개성공단, 뭐 의료 ODM 테마로 지금 이슈가 있고, 매출 반등, 뭐 미국에 달렸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16일 날 딱히 이슈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16일 날 이슈가 있었나 좀 살펴보더라도 딱히 아직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재료가 있거나 한 이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차트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다시 죽어서 여기서 박스권 치거나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되는데 좀 강하게 들어올린 모습인 것 같죠. 거래량 추반하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거든요. 차트 크게 보더라도 거래량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매매할 타점을 주봉이나 월봉 좀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 구간 윗골에 달렸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구간 2,460원 정도 분할로 접근하거나, 좀 더 아래 본다 2,200원 정도 눌림을 준다면 이 정도 가격대 좀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림을 준다면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매매하시면, 아니면 분할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 올리고 눌렀는데 또 다시 들어 올리고 또 눌렀는데 다시 들어 올렸다는 거. 그러면 눌림을 준다. 그럼 장기 2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요 정도 가격대 분할로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정도 내려오면 이 장기 편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내려올 건 염두하시되, 여러분들이 내가 시나리오를 짜서 나는 짧게 매매하겠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분할로 접근해서 매매하겠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통으로 크게 매집을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는 거. 대신 크게 밀린다, 장기 이평 또는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추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는 오히려 지금 손절라인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이크래프트도 IT 서비스 이쪽인데 시총 6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 나쁘지 않죠. 20% 정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인터넷 네트워크, 토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뭐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매출 꾸준하고 영업이익은 단기 순이익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반대로 적자가 또 너무 크게 나고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뭐 준수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차트 놓고 보면 이 2015년 고점 이후에 약간 밥그릇 차트가 나왔거든요. 하락, 박스권 매집, 들어올리는 주가 원위치로 돌리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밥그릇 차트로 털고 나갔다고 봐도 무방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 이후에도 하락이 많이 나왔고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이크래프트 바닥에서 저점을 점점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수렴하던 추세가 있었었는데 이 추세를 위로 돌파했고 지금 장기 입형 위에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3,800원까지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 이 추세 하단까지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겠죠. 분할로 모아 가시거나. 그리고 또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아이크래프트 주봉상 지금 크게 보면 주봉상 장기 입형 위에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 4,000원 정도 약간 라운드 피겨죠. 그렇기 때문에 4,000원 구간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해 보이긴 하거든요. 대신 내려온다면 이 저점 올라가는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두시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3,300원, 400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나는 이 구간까지 통으로 모아가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을 할 것인지 이걸 좀 정해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짧게 보면 일봉상 보더라도 아이크래프트 지금 장기입형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크래프트도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또 눌러줬는데 저점을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그리고 지켜줬던 구간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나 증시 박살나면서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힘이 살아있다는 거죠. 아니면 세력이 더 이상 빼지 않겠다는 가격 방어를 하겠다는 좀 의지로 좀 보이고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도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웅진 웅진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이름만 넣고 보더라도 웅진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미디어 그래서 뭐 웅진 코웨이, 웅진 싱크빅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 적지 않고 보시면 뭐 임대, 웅진 브랜드, 싱크빅 컴퍼스, 웅진 뭐 이런 IT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는 보시면 3개년 연속 적자가 코로나 때까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1년, 22년 회복을 해주고 있고 분기 매출로 놓고 보면 지금 약간 올해는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기 분기 연속 적자가 났음에도 상패가 되지 않았고 뭐 웅진이랑 워낙 큰 기업이 갑자기 상패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매출, 당기순이익 2년 정도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대신 재무가 엄청나게 좋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니까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놓고 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바닥권이죠. 뭐 800원까지도 갔었고 코로나 때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움직임이 털고 나간 거냐 아니면 이 고점에 있는 매물을 받은 매집이냐 솔직히 저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 바닥권을 이 정도 가격대 1,000원에서 한 200원, 100원 정도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웅진도 비슷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이 추세를 지금 최근에 좀 돌파한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이 추세. 이렇게 큰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웅진도 이때 한번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눌러주고 다시 이 이전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강하게 들어올렸죠. 근데 웅진이 최근에 들어올린 이슈가 뭐냐? 웅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뭐 사업 진출 기대감 이런 식으로 웅진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큐셀 인수 우선 뭐 협상 대상자 선정 속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 보장은 못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없던 회사가 2차 전지를 한다고 하면서 올라간 대시세가 나온 종목 두 가지 자익을 RF쌤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짐 지금 보시면 바닥 주가도 엄청나게 바닥권이고 큰 추세 돌파했고 그러면 웅진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올라간 종목 자익을 뭐 고기 굽는 그 판 만드는 회사였죠 여러분. 자이글이 2차 전지 한다고 하면서 올해 초에 바닥권에서 거의 10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10배. 지금 뭐 2,000원 뭐 5,000원 이 박스권에서 놀던 종목이 3만 원까지 갔습니다. 3만 8천 원. 그리고 지금 죽고 있죠. 그리고 또 RF세미. RF세미도 그 5G, 6G 종목이었나? 아니면 IT 약간 이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반도체 관련 뭐 이쪽 코스닥 IT 이쪽이죠. 그래서 2차 전지랑 전혀 연결이 없었는데 2차 전지 이슈가 나오면서 이 5,000원, 5,000원 박스권에서 놀던 종목이 보세요, 여러분. 거의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바닥 4,000원, 고점 한 7,000원. 그래서 세력의 평단이 한 요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종목들이 2,000원까지 골파기 나온 이후에 2차 전지로 3만 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골파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고점 이후에 죽고 있죠. 근데 제가 좀 RF세미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 비해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올리면서 그럼 털어낸 건가? 대신 뭐 어찌 됐든 이 거래량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는 거면 모를까? 굳이 이런 고점대 라인에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안 하던 종목들이 2차 전지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대시세가 나왔는데 그럼 웅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나오지 않으면 자르면 그만이고 그러면 웅진 같은 경우에 장기평 근처까지 좀 내려주면 타점이 좀 나올 만한 종목으로 보이죠. 들어오리는 0 이후에 눌러준다면 이런 구간에서 좀 매매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이죠.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크게 보더라도 거래량 적지 않죠? 여러분 거래량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큰 양봉이 나왔고 그러면 주봉상으로 보면 그냥 딱 112선 정도 보이죠? 주봉상 112선 조금 더 위에 본다. 지지저항 겹치는 거 한 1,600원 정도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112선까지 분할로 접근한다. 내려가면 대신 다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분할로 접근하거나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그림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지금 눌림을 준다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도 혹시 눌림 주면 타점 잡고 매매해볼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이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 시외 하한가를 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진전기 시외 하한가 왔더라고요. 시외 하한가를 뭘로 보냈나 봤더니 유상증자, 1,000억 규모 유상증자를 터쳤죠. 그래서 재무를 좀 보면 재무는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로 보내버렸거든요. 뭐 이 올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차트를 보아하니 이미 코로나 바닥권에서 10배 이상 슈팅이 나왔죠. 10배 이상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를 가지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하락 박스권이 일단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시외에서 11,300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11,300원에서 시작할지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빠지면 일단 저는 이 224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000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신 이 하락 박스권을 아래로 깨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쑥 털고 다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미 바닥권에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일리어트 1파, 2파가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이전 고점을 넘기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시세를 다시 준 건지 이렇게만 놓고 봐도 밥그릇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락, 횡보, 박스, 매집, 슈팅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이미 대시세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고점에서 아직 거래량은 없습니다. 근데 올리면서 거래량이 있는데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개미 털기 위해서 유상증자 이슈를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건지 다시 올라가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면 일단 저는 이 112선을 깨고 224선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다시 가더라도 털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개미 한번 털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진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다시 이 하락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여러분. 이런 식의 박스권. 아니면 적어도 지금 이 장기평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저점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돌파했을 때 이 추세를 다시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면 되겠죠. 좀 고점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연으로 짧아진 거래일, 엔비디아 연준 의사록 종목.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다고 해요. 그리고 23일은 뭐 추수감사절로 휴장하고 다음 날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연준 의사록 있다고 하고 엔비디아 AI 지금 미국 대장주죠. AI.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저번 주에 굉장히 큰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흐름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엔비디아가 지난 3주 동안 22%가량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오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연준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미국 증시는 아마 좀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목요일날 휴장이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수요일날 발표되고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 발표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기 폐장 있고 이번 주는 화요일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연준 의사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 주에 매매한 건 아니고 매매했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위나이텍, 모비스 이 두 종목은 한 요 정도 짧게 수익을 챙겨서 좀 나왔고 모비스도 진입을 했는데 모비스는 손절이 나갔더라고요. 지금 한 요 정도 손절 라인으로 5,4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물론 모비스도 5% 정도 수익을 줬었습니다. 근데 좀 더 길게 가져가려고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이탈을 하면서 손절이 나갔고 모비스도 여전히 뭐 추세가 죽진 않았죠. 아직도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모비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저도 지금 주식은 지금 짧게 손절 라인만 잡고 좀 매매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매수한 종목들 보여드리면 뭐 린드먼 아시아, PHC 원래 갖고 있었던 종목이고 코콤도 원래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유나이텍은 수익을 줬는데 4,000원 손절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여서 주봉으로 보니까 이거 4,000원 손절 잡고도 매매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진입했습니다. 조금 비싸게. 유나이텍은 다시 진입을 했고 노르페인트 제가 추세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주봉으로 보니까 도지형 캔들 나오고 오히려 이번 주에 슈팅 나왔죠. 슈팅이 아니라 3% 상승 나왔죠. 그래서 노르페인트도 진입했고 조화제약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일봉상 흐름 보니까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2,020원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조화제약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다 손절 라인 잡고 자동 매매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이탈하면 자동으로 손절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짧게 지금은 짧게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이번 주 눌림 준다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도 매매하려고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들 뭐 무조건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눌림을 준다면 매매할 타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